문희정의 핫 키워드.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대 90%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요즘 영국 하면 바로 브렉시트를 떠올릴 만큼 가장 핫한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부쩍 브렉시트 기사 많이 접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정확하게 2년째 되는 날인데요. 네. EU 탈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에 탈퇴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힌 뒤 2년 안에 다른 회원국과 탈퇴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동 탈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EU 안에 속해 있을 때 맺었던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네. 영국과 EU가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EU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영국은 왜 EU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EU라는 사실은 가장 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사실 각 국가별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국가가 하나로 좀 모여가지고 경제 자체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대항력도 커지는데 네. 왜 영국은 EU를 탈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EU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경제 상황 속에 기준에 뭐가 들어갔냐면 2014년에 지하경제 부문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이 지하경제 규모가 컸던 바람에 분담금의 규모가 엄청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EU의 분담금이라는 거는 농업 보조금이라든지 저개발 회원국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유럽이라든지 남유럽 쪽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배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좀 적다고 느끼게 됐고 이렇게 EU에 거대한 분담금을 내느니 탈퇴하고 차라리 그 돈을 자국의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 난민과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EU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는데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인 영국 보수당이요.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부 영국인들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영국인들의 네. 입장에서는 분담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받는 혜택은 너무 적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사람들의 감정을 가장 많이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은 영국이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정작 EU에서의 권력은 독일과 프랑스가 잡고 있다는 식으로 또 영국인들을 자극하면서 우리 영국이 이런 대우를 받을 나라가 아니다. 영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단순 비교가 좀 위험한 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은 이 한 국가가 EU 회원국으로서 받는 이득을 단순히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교를 통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구조상 제조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업보조금은 적게 받지만 실제로 관세동맹 단일 시장이라는 EU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요. 2013년 1월 당시에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요.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2017년 말까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보수당은 그걸 공약으로 내걸어서 2015년 영국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곧 영국 국회에서 유럽연합 주민투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결과를 보시면요. 탈퇴가 51.9%, 아니다, 영국은 계속 EU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잔류가 48.1%로 나타나서 탈퇴가 결정되게 됩니다. 정말 적은 표 차이였네요. 굉장히 아슬아슬했죠. 네. 투표율 자체가 72.2%로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1,741만 명이 EU 탈퇴를 선택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영국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EU의 탈퇴와 잔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EU 탈퇴 찬성적으로 나왔느냐. EU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탈퇴에 대한 반대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일하게 우리 흔히 이제 투표날 좀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캐머런 총리가 본인이 그 공약을 내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요. EU 잔류 쪽을 원하는 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해서 똑같이 모두가 브렉시트를 원했던 게 아니라 EU 잔류를 원하는 쪽과 탈퇴를 원하는 쪽이 대립을 더 극하게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브렉시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가 2017년 3월 29일 2년 전에 영국 탈퇴하겠습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보더라도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보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현재 EU는 영국을 포함해서 28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는데요. 자, EU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EU가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원국 간에는 전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세동맹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고요. 네. 이렇게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노동력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은 나머지 27개 EU 국가와 이제 멀어지는 결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경제 관련 협약을 다시 맺어야 하고요. 당연히 EU가 제3국가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네. 자,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생기게 되면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네. 실제로 몇 달 전부터 그 영국 정부 차원에서요. 이런 혼란에 대비해서 몇 개월째 물품을 미리 사재기해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EU 국가들에 나가 있는 영국인들이 13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에 들어가 있는 EU 회원국들의 시민들이 370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2년이라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의 우려가 지금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이 정말 노딜,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자동 탈퇴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무슨 수라도 쓸 겁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영국 의회가 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또 합의안이 거부되면 메이 총리는 노딜이냐 또는 브렉시트 연기냐를 표결에 붙이겠다면서 브렉시트를 연기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 연기도 가능한 건가요? 네, EU 측에서는 2,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용인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노딜 상황만은 반드시 피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핫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